안녕하세요. 축주먹입니다. 첼시가 본인들에게 까다로웠던 브렌트포드를 2대1로 꺾으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리버풀과 승점 2점 차가 되었습니다. 과연 첼시는 브렌트포드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 승리는 첼시에게 의미가 더 컸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브렌트포드 상대로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홈팀 첼시의 선발 라인업에서 주목할 자리는 2자리, 센터백 웨슬리 포파나가 빠진 자리를 최근엔 바디아실이 채웠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토신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어 자리엔 네투 대신에 마두에케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3백 기반의 전술로 나왔고요. 전방 쪽에 은베모와 윗사, 발빠른 투톱을 세우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첼시에게서 꽤 자주 나왔던 빌드업 패턴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양 사이드백의 위치를 재밌게 봤습니다. 쿠쿠레야와 기스토 둘 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인데 오늘은 쿠쿠레야가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카이세도가 센터백 3명 바로 앞에 서면서 한 명이 피벗이 되어주고 마드에케와 산초가 넓게 벌리면서 상대 수비폭을 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5-2-3 내지는 5-3-2 형태로 수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한 건 제가 앞쪽에 동그라미 친 5명입니다. 이 5명이 일단은 가운데를 막고 측면 쪽으로 공이 갔을 때 따라가는 방식으로 수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5명이 따라가다가 힘이나 집중력이 빠져서 측면 쪽에서 수비가 안 될 때 변수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좌우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이 가운데 5명이 계속해서 좌우로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센터백인 코릴이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를 할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센터백이 이렇게 불규칙한 전진을 했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밀집 수비에선 센터백같이 의외의 선수들이 전진해주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이라도 더 바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엔조도 성실하게 박스 안으로 침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반대쪽에서도 나타났고요. 이번엔 오른쪽 센터백 역할을 했던 귀스토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쿠크레야를 보고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좌우 센터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이 오늘 경기에선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측면에 산초 같은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팀 수비 2명이 붙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초가 얼마나 자신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공을 지켜서 뒤로 내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르몰류크 같이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가 수비 지원을 하러 올 때는 산초에게 붙었다가 코릴에게 붙었다가 이렇게 술래잡기 느낌으로 많이 뛰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런 장면을 만들면서 야르몰류크의 체력을 소진시키고 그 빈틈을 노려주는 과정도 중요했죠. 또 첼시는 전방 압박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잭슨이 골키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파머가 맡아야 할 선수가 2명이었는데 코릴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파머에게 경우의 수를 줄여줍니다. 그러면서 파머는 자기 옆에 있는 선수를 마음 놓고 압박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브렌트포드의 패스미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을 가로챈 마두에케의 슈팅까지 이어지죠. 지난 프리시즌부터 마레스카의 축구를 봐왔던 입장으로서는 첼시의 전방 압박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던 첼시가 전반이 종료되기 직전에 선제골을 득점합니다. 마두에케가 조금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쿠크레야가 좋은 침투를 가져가면서 헤더로 첼시의 선제골을 만듭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크레야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지 않고 공격적으로 올려서 엔조 파머와 같은 선상에 놓은 게 유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쿠크레야 시프트가 정확히 통한 첼시입니다. 후반전엔 브렌트포드가 한 점을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압박을 할 때가 많았고요. 첼시가 여기서 부드럽게 풀어나갔던 2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지금처럼 압박당할 때 쿠쿠레야와 잭슨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코릴의 롱킥을 받아줍니다. 첼시에서 가장 부지런한 2명이 코릴에게 걸린 압박을 풀어주는 거죠. 또 이렇게 센터백 3명과 원볼란치인 카이세도까지 대인마크를 당하고 있을 때는 파머가 변칙적으로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공에서는 이렇게 한 단계를 넘어갈 때 공격적인 변수가 생길 때가 많은데 첼시에게는 꽤나 다양한 패턴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 80분에 잭슨이 이 승부에 세기를 박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바깥쪽에서 공을 잡고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피녹을 자연스럽게 가운데 쪽으로 수축시켜 놓죠. 잭슨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 안쪽으로 몰아세운 탓에
오른쪽에 많은 공간이 주어집니다. 또 피녹 입장에서도 일단 가운데를 내주는 것보다는 사이드 공간을 주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물러서면서 수비한 거겠죠. 그리고 잭슨은 아까 형성해 놓았던 오른쪽으로 공을 쳐놓은 뒤에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공격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팝포스트로 슈팅을 때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역으로 가까운 쪽 포스트를 노리면서 플래컨에 허를 찌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슈팅까지 가는 공격수는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는 공격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잭슨이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고 확실히 무르익은 스트라이커의 냄새가 납니다. 그 이후에 첼시는 추가 실점을 하지만 스코어를 잘 지켜내면서 경기는 2대1 첼시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여러 선수들이 잘하긴 했지만 특히 쿠쿠레야가 전술적으로 마레스카가 원했던 것들을 잘 소화했던 것 같고 잭슨은 이번 시즌 완벽히 포텐셜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첼시 축구를 보면서 느낀 건 마레스카가 경기마다 선발 라인업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 변화들이 다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첼시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코릴, 쿠쿠레야, 카이세도, 파머, 잭슨 이런 선수들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경기 스타일에 따라 배치하면서 어떤 전술적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좋은 선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독이 그 선수를 다 잘 활용하진 않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라커룸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고 그 선수의 활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선수를 낭비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마레스카는 여러 경기에서 적절히 선수들을 분배하면서 경기 감각은 유지하면서 부상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없는 첼시의 기세. 과연 첼시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